안녕하세요. 뉴스 잉글리시와 G2 글로벌 투자에서 전해드리는 세계는 지금 2024년 12월 22일 한 주간 소식을 미리 전해드립니다. 왼쪽 사진에 보이는 분이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입니다. 원래 회계사 출신으로 좀 비실비실하고 메르켈 총리의 후임자로서는 좀 많이 부족했죠. 그래서 이분이 독일 의회에서 신임 투표를 묻는 투표에 이번에 졌어요. 그래서 2025년 2월 23일이면 독일이 새로운 총선을 실시해서 지금 집권 3인당 연립정부인데 3인당 연립정부가 아마 패하고 기민당, 그러니까 메르켈 총리가 이끌었던 그 기민당이죠. 기독교 민주당이 주도하는 새로운 연립정부가 독일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영국 노동당 정부는요, 데볼루션 페이퍼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연구 백서인데 영국의 영국을 구성하고 있는 4개 지역이 있죠.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와 웨일즈와 노던 아일랜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규모도 제일 크고 인구수도 제일 많은 데가 잉글랜드예요. 그 잉글랜드만 봤을 적에는 지방자치단체들의 그러니까 영국이란 나라 전체의 세수입 가운데 그 잉글랜드만 따졌을 적에 지방자치단체들이 벌어들이는 세수입의 비중이 1.9%밖에 안 돼요. 상대적으로 연방정부 제도를 택하고 있는 미국은 그게 9.8%거든요. 그래서 터무니없이 지금 지방자치단체들이 돈이 없으니까 그들에게 좀 세수입을 늘릴 수 있는 권한을 양도를 하겠다. 그래서 그걸 이제 데볼루션 페이퍼라는 이름으로 백서를 이번 주에 발간을 합니다. 러시아에서는 매년 12월이면은 연례 행사로 푸틴 대통령이 일반인들한테 민원을 직접 전화로 받는 여론 수렴 이벤트를 하는데 이번 주에 그 이벤트를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미국의 법무부가 이제 원고가 되고 구글 알파벳이 피고가 돼가지고 지금 구글 검색 엔진이 반독점 행위를 벌이고 있다.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이 90몇 %니까 이건 반독점 행위다 해서 소송을 지금 걸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구글의 자기네들의 주장, 그러니까 우리는 반독점 행위를 하지 않고 있다는 일종의 소명서를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제출해야 되는 데드라인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영국과 일본 중앙은행들이 이번 주 중에 금리를 결정하는 발표를 하고요. 역시 또 미국과 영국과 독일이 2024년 3분기 GDP 경제 성장률을 이번 주에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한 꼭지씩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열리는 이벤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어떤 이벤트는 뭐니 해도 미국 중앙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입니다. 12월 18일 수요일 오전 미국 시간으로 오전 중에 발표가 되는데요. 지금 저희 전망은 25bps 금리를 내려서 결과적으로 4.25%에서 4.5%로 기준금리 밴드가 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2025년부터는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을 해서 지금 예상하는 것보다 그렇게 가파르지 않게 또는 빠르지 않게 또는 폭이 크지 않게 속도를 조절할 것이라는 발언도 동시에 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차트에 보이면은 여기 빨간색 자주색으로 표시된 막대 그래프는 2024년 9월, 그러니까 3개월 전이죠. 9월 시점에서 봤을 적에 이 2025년 중에 금리 인하를 몇 번을 해서 최종적으로 금리 수준이 3%냐 4%냐 그 이상이냐 이런 금리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고요. 하늘색으로 표시한 막대 그래프는 지금 2024년 12월 시점에서 봤을 적에 최종 2025년 말까지 최종 금리 수준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보이는 것처럼 지금 하늘색 막대 그래프를 보면은 2025년 말, 그러니까 12월 말이죠,를 봤을 적에 최종적으로 기준금리가 3.5에서 4%가 될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컨센서스가 지배적이죠. 근데 3개월 전에는 3에서 3.5%가 저 지배적이었거든요. 저 G2 글로벌 투자의 견해로 보면은 저희는 글쎄요 4에서 4.5% 쪽에 더 가깝지 않을까. 그러니까 4번이 아니라 또 3번도 아니라 잘해야 2번에 그칠 것 같은,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잘해야 2번에 그칠 것 같다는 것이 저희 전망인데 가장 큰 배경이 되는 것은 역시 이제 트럼프의 경제 정책, 특히 이민 문호 단속과
그다음에 관세 장벽 올리는 이 두 가지 정책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2025년 하반기부터는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것이고, 그에 따라서 미국 중앙은행 금융통화위원회도 금리 내리는 것을 더 둔화시킬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당장 다음번 FOMC 회의가 2025년 1월 29일인데 트럼프 2기 그 대통령 취임식은 1월 20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취임식이 끝난 그 다음 주에 이제 FOMC 회의가 열리는데 거기에서는 아마 동결을 할 것으로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12월 22일 주간의 중요한 행사는 이제 일본은행이에요. 일본은행은 지금 대부분의 나라들과 반대로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금리 인상이 일본은행의 기조인데, 그거는 이제 임금 인상이 가파르고, 거기에다가 이제 임금 인상이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더 하겠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도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 엔화 가치가 달러 대비해서 지금 하락세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금리 인상 압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제 이론적인 이유 말고도 정치적인, 그러니까 정치 세력 간의 그 균형 문제가 있어요. 일본의 지금 자민당 정권이 허약 체질의 그 고메이당이라고 불리는 당과 또 민주당이라고 불리는 그 야당과 이렇게 연합정부거든요. 근데 민주당 사람들의 주장은 적어도 2025년 3월, 4월 이른바 춘투라고 부르죠. 그 일본 그 노동자,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 협상이 매년 3월, 4월에 이루어지는데 그걸 춘투라고 부르는데 그 3월, 4월 춘투 뒤로 금리 인상을 미루자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 자민당이 뭐 못 이기는 척, 그 민주당의 그 압력에 굴복해서 아무래도 그 임금 인상 시기를 3월 뒤로 미루는 결정을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요, 2025년 7월인가요? 일본에서 또 그 일본의 그 귀족의회라고 할 수 있는 그 참의원 선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선거를 앞두고 재정을 너무 긴축해서는 안 된다. 재정을 완화 기조로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또 압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금리 인상 속도를 일본은행도 좀 늦추어서 가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전망입니다. 자, 또 이제 금리 결정을 하는 주요 은행들 가운데 영란은행이 있어요. 영국의 중앙은행이죠. 영란은행은 이번 주 목요일에 금리 결정을 하는데 4.75%로 금리를 동결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전망입니다. 일단 어제 화요일에 고용지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데이터는 오늘 수요일에 나옵니다. 그에 따라서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비둘기파 목소리가 커질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CPI 인플레이션이 10월 한 달 플러스 2.3%보다 더 높은 11월에는 2.5% 정도로 나올 것 같고요. 특히 서비스 섹터의 인플레이션은 플러스 5.0%로 크게 오를 전망이기 때문에 금리를 이렇게 내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4.75% 지금 금리 수준으로 동결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요일 각 날짜별로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이었죠. 12월 16일에는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 티프 맥클램이라는 분인데, 이 티프 맥클램 중앙은행 총재가 밴쿠버에서 열리는 통화정책 세미나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소식으로 여기 왼쪽 차트에 보이는 것이 프랑스의 최대 미디어 기업 가운데 비방디라고 있어요. 뭐 출판 사업으로 시작해서 뭐 페이 TV, 텔레비전 스테이션도 가지고 있고 광고 미디어, 뭐 광고 대행사도 가지고 있는 종합 미디어 기업인데, 이 왼쪽 차트에서 보면은 이 군청사으로 나온 것이 비반디라는 기업의 주가예요. 파리 주식시장에서 이제 이걸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럼 파리 주식시장의 대기업들 40개, 40개를 모아놓은 CAC40라는 지수가 있죠. 그 지수는 여기 이제 분홍색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늘색으로 나와 있는 것이 이제 유로스탁스 미디어, 그러니까 유로스탁스 600이라는 그 유럽 전체 주식시장의 그 대기업들만 모아놓은 그 중에서도 또 미디어 섹터 기업들만 모아놓은 것이 있는데 그게 하늘색이에요. 그랬을 적에 지금 군청색으로 나와 있는 비방디의 주가가 형편없이
최근 3개월 동안에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방디라는 회사가 어떤 결정을 했냐면은 까날 플리스라고 텔레비전 사업부와 하바스라고 광고 대행사 사업부와 아시에트라고 이 회사의 어떻게 보면 모태라고 할 수 있는 그 출판 사업부를 이 세 개 사업부를 각기 런던 주식시장과 암스테르담 주식시장과 파리 주식시장에 개별적으로 신규 상장 IPO를 해가지고 좀 주가를 올려보겠다. 뭐 기업 가치 그러니까 시가총액을 그러니까 분사를 하면은 전체에 합한 것보다 기업 가치는 올라갈 것이다라는 판단하에 이번 주에 그 분사를 결정을 해서 첫 거래일이 다 이번 주에 나오게 됩니다. 자, 또 다른 소식으로는요, 페이스북의 모기업이죠. 메타가 메타 아일랜드라고 아일랜드의 법인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페이스북 UK 영국 법인이죠. 이 두 기업이 런던에서 지금 약 23억 영국 파운드화 규모의 소송에 걸려 있어요.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유럽연합 집행부고요. 피고는 당연히 메타라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그 배경이 되는 것은 1957년에 그 협정을 이룬 그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라는 그 다국 유럽연합의 근간이 되는 협정이 있습니다. 그 협정에 있어서 그 일종의 그 반독점 행위를 저촉이 되는 그런 행위를 메타가 하고 있다. 뭐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자, 12월 16일 또 월요일이 되면은요, 독일에서 올라프 숄츠 총리가 불신임 투표 결정이 이미 났습니다. 그에 따라서 2월 23일에 총선을 치르게 되는데, 여기 왼쪽 차트는요, 독일의 그 여론조사를 한 결과예요. 그랬을 적에 2021년부터 지금 2024년 12월까지 독일에서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지금 빨간색으로 나와서 가장 최근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이 economic situation, 그러니까 경제 사정이 너무너무 좋지 않다라고 지금 대답한 독일 여론조사 결과가 지금 제일 높게 나오죠.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하고도 시급한 이슈가 독일 사회를 지금 짓누르고 있는 가장 큰 이슈는 경제 문제다라고 답한 비율이 제일 높았고요. 그 아래 살색으로 나온 두 번째가 이른바 외국으로부터 밀려드는 난민과 이민자들 이슈예요. 그것이 최근 들어서 좀 많이 올라갔다가 좀 떨어지는 추세이긴 한데, 참고로 이제 시리아에서 얼마 전에 지난주였죠. 시리아에서 아사드 정권이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에 시리아에서 아사드 정권이 학살한, 죽인 사람들만 60만 명이고, 난민으로 떠난 사람들만, 피난 간 사람들만 600만 명이 넘어요. 그 600만 명 가운데 300만 명이 터키로 갔고, 그 중에서 300만 명이 또 유럽으로 갔습니다. 근데 유럽으로 간 300만 명 중에서 약 200만 명이 독일로 간 거예요. 독일에는 뭐 터키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 이민을 가가지고 터키의 인구가 독일 인구의 한 10% 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비슷한 점이 있어가지고 이 시리아 난민들도 독일을 정착지로 선택을 한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이슈가 이제 이민 난민 문제고, 그 아래 세 번째로 이제 독일 사람들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 군청색으로 나온 기후 환경 문제이고요. 그 아래 네 번째 이슈가 이제 파란색, 옅은 파란색으로 나온 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이고, 마지막으로 그 회색으로 나온 것이 인플레이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독일 여론이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독일 경제가 매우 어렵죠. 그래서 2월 23일에 총선을 새로 치르게 되면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3인당 연립정부가 물러나고 기민당 새로운 연립정부가 들어설 것으로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국의 11월 한 달 부동산 시장 및 소비 데이터가 이번 주 월요일 12월 16일에 나왔습니다. 특히 소비 데이터를 보면은 지난달 10월 한 달 소비 데이터가 플러스 4.6%, 전년 동기 대비 4.6% 올랐는데 11월 한 달은 그보다 훨씬 못한 3.0%밖에 오르지 못했어요. 예상치는 4.8%였는데 예상치보다도 훨씬 못했죠. 그래서 중국에서 지난주에 열렸던 그 경제 공작회의라는 것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앞으로 금리를 굉장히 완화하는 좀 기조로 가겠다. 그다음에 중국 위안화 가치를 더 떨어뜨려서 미국이 쌓아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 관세 장벽에 중국은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려서 자국의 어떤 그 수출
어드밴티지를 올리려고 해서 미국의 관세 장벽에 상쇄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걸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그 11월 한 달 수비 데이터가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영국과 미국과 프랑스와 독일과 일본과 유럽연합과 인도 이렇게 여러 나라들에서 제조업 PMI 그리고 서비스업 PMI 지수가 이번 주 월요일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기계류의 주문 데이터가 발표가 됐고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벌써 20년도 넘었네요. 그 아파르타이드라고 인종차별 정책을 공식적으로 폐기한 날, 그날을 기념하는 Day of Reconciliation이 국경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역시 12월 16일 월요일에는요, 북유럽의 10개국 나라들이 에스토니아에서 모여가지고 이른바 Joint Expeditionary Force Leaders Summit이라는 걸 이번 올해에는 에스토니아에서 주최를 해요. 10개 나라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해마다 주최를 하는데 올해는 에스토니아 차례고요. 여기 왼쪽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이 북유럽 나라들입니다. 영국을 포함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북유럽 10개 나라들이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와는 또 별도로 러시아의 위협이죠. 사실은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는 그런 자구책으로서 자기들만의 또 군사 안보 협력체를 만들었는데 이제 그 회의를 이번 주 월요일에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그 잉글랜드 지역의 그 세수입 지방자치단체들의 세수입을 늘려주기 위해서 Devolution White Paper라는 연구 백서를 영국 노동당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자, 12월 17일 어제 화요일이 되면은요, 캐나다가 이제 11월 한 달 CPI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발표를 했고요. 독일에서는 12월 E4 Business Climate Index라고 기업들의 앞으로 기업들의 경기 전망을 보여주는 그런 또 인덱스를 발표를 했습니다. 영국에서는 12월 한 달 고용지표 데이터가 나왔고요. 여기 왼쪽 차트에 보이는 것이 미국의 NAHB Housing Market Index예요. 이게 차트에 보시면은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 미국의 하우싱 마켓 인덱스, 그러니까 12월 발표치도 어저께 나왔다는 말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거는 NAHB는 National Association of Home Builders. 그러니까 미국에는 단독주택이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한국에 아파트가 많은 것처럼 미국에서는 단독주택이 많은데, 단독주택을 짓고 뭐 이렇게 파는 집장사들, 기업들의 경기 전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새로운 신규 주택을 얼마나 건설하고 있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 6개월 봤을 적에 신규 주택 수요가 어떻게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느냐, 이 두 가지 질문에 답한 걸 가지고 숫자로 표현을 하는데, 50이 넘으면은 주택 신규 건설 경기가 굉장히 긍정적인 것이고, 50 아래로 떨어지면은 긍정적이지 못한 것이죠. 근데 11월까지 46이 나왔는데, 그래도 추세로 보면은 올 여름에, 그러니까 7월, 8월에 최저점을 찍고 지금 9월부터는 올라오고 있는 추세여서 앞으로도 이게 조금씩 더 올라갈 것으로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금리 향방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래서 금리를 지금 내리는 추세이기 때문에 미국이 신규 주택 착공 경기도 그에 따라서 역시 약간 소폭 오른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도쿄에서는 어제부터 ADBI는 아시안 디벨롭먼트 뱅크 인스티튜트라고 해서 아시아 개발은행이 거느리고 있는 연구소가 있어요. 거기하고 한국개발원이죠. KDI, 이 두 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글로벌 포럼 on 서플라이 체인 컨퍼런스가 일본 도쿄에서 어제 개막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11월 5일 대선 결과를 확인하는 절차로서 일렉토럴 칼리지 대의원 표결이 형식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서류상으로는, 그러니까 법규상으로는 거쳐야 되는 절차이거든요. 그래서 이 대의원들이 주마다 대의원들이 대선 결과를 확인하는 그런 표결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수요일이 되면요, 12월 18일 수요일에는 유럽연합이 11월 한 달 HICP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발표합니다. 유럽연합에서는 CPI라는 것이 없고요. 그 대신에
Harmonized Index of Consumer Prices라고 HICP라는 이름으로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발표를 합니다. 영국은 11월 한 달 CPI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PPI 생산자 물가 상승률을 수요일에 발표를 하고요. 미국에서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이제 금리 결정을 발표를 합니다. 이게 왼쪽 차트에 보시면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2025년 말까지 미국의 금리가 얼마나 더 내려갈 것인가를 보여주는데 제일 위쪽에 짙은 색으로 군청색으로 나온 것이 11월 14일 현재 지금 전망치 컨센서스이고요. 그 아래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각기 10월 22일과 10월 4일과 9월 18일 그 예상치 전망치입니다. 보시면은 9월 18일부터 점점 더 금리 전망하는 그 수준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금리를 내리기는 내리는데 내리는 속도나 그 폭이 생각했던 것보다 크지 않고 빠르지 않을 것이라고 지금 전망 컨센서스가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12월이 되면은 이거보다 더 올라가가지고 2025년 말까지 뭐 4.0% 수준을 보지 않을까 하는 것이 지금 전망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벨기에 브뤼셀에서는요, 유럽연합과 발칸 반도의 나라들이 연석회의를 합니다. 경제개발협력 및 통합, 유럽연합으로 통합하는 그 아젠다를 가지고 이제 회의를 하는데, 발칸 나라들이라고 하면은 뭐 노스 마케도니아라든지 뭐 불가리아라든지 루마니아라든지 뭐 세르비아라든지 보스니아 헤르츠고비나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 옛날에 유고슬라비아라고 불렀던 그 나라들이 발칸 나라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눈여겨보고 있는 기업들 가운데 이번 12월 18일 수요일에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은 제너럴 밀스라고 빅푸드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식품 기업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하겐다스라는 아이스크림 브랜드 있죠. 그 하겐다스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자, 내일 12월 19일 목요일이 되면은요, 독일에서 12월 한 달 GfK Consumer Climate Survey, 그러니까 이건 아까 E4 서베이는 기업들이 바라보는 경기 전망이고 GfK는 독일에서 소비자들이 바라보는 경기 전망인데, 이 소비자들이 바라보는 경기 전망 그 서베이 여론조사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일본은행이 금리를 결정하는 발표를 하고요. 역시 영국의 영란은행도 금리를 결정하는 발표를 합니다. 미국에서는 2024년 3분기 GDP 경제 성장률 데이터가 발표가 되고요. 유럽연합에서는 그 EU 카운슬 정상회의를 브뤼셀에서 이틀 동안 엽니다. 참고로 유럽연합을 구성한다고 했을 적에 유럽연합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4개의 그 기구가 있어요. 그럼 유럽연합을 움직이는 4개의 그 권위를 가진, 법적인 권위를 가진 그 기구가 있는데, 뭐 중요한 순서대로 이제 말을 한다면은 EU Parliament, 그러니까 유럽연합의 의회죠. 이 의회는 그 의원들을 각 나라 의원들과 별도로 따로따로 또 유럽연합의 각 나라별로 할당된 그 인구 수대로 또 할당이 된 그 지역마다, 그러니까 나라별 또 지역마다 이 EU 파르먼트 의회 의원들을 따로 뽑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Council of the EU예요. 이 Council of the EU는 유럽의 각 나라들의 장관들이 유럽연합 차원에서 모여가지고 각종 그 정책, 구체적인 어떤 정책이나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그 의사결정 기구이고요.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그 장관들 말고 총리나 대통령들이 모이는 그 유럽연합 EU 카운슬이 있어요. 바로 내일 목요일부터 브뤼셀에서 열리는 회의가 EU 카운슬인데, 여기는 구체적인 정책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큰 방향에서 EU는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거를 이렇게 결정하는 그 각국 정상들의 모임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EU 커미션이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EU 차원의 행정부죠. 그 결정된 그 정책들을 집행하는 EU의 집행부입니다. 자, 역시 목요일 12월 19일이 되면은요, 여기 사진에 보이는 분이 네덜란드 총리를 2000년부터 2014년까지인가 아무튼 굉장히 오래 한 네덜란드 총리 출신 그 나토 사무총장이에요. 이름은 마크 루테라고 하는데, 이분이
불가리아에 있는 그 노보셀로라는 불가리아 지역에서 열리고 있는 다국적 기동 타격대 훈련장이 있어요. 나토 군대죠. 나토 차원의 그 기동 타격대가 지금 훈련하고 있는 곳이 불가리아의 노보셀로라고 있는데 그 훈련장을 이분이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 중에 내일 12월 19일에 발표하는 기업은 Conagra Brands라고 역시 대형 식품 기업 빅푸드죠. 그 다음에 Darden Restaurants라고 미국의 대형 레스토랑 그 체인 레스토랑이에요. 그 대표적인 레스토랑 브랜드로서 올리브 가든이라고 이탈리아식 그 식당이 있죠. 그 다음에 FedEx라는 또 물류회사가 있고요. 나이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엑센처가 있습니다. 자, 12월 20일 금요일이 되면은요, 중국에서 대출금리, 그 프라임 론 레이트라고 하죠. 대출금리를 아마 인하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독일에서는 11월 한 달 PPI 생산자 물가 데이터가 나오고, 일본에서는 11월 한 달 CPI 소비자 물가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11월 한 달 소매 판매 리테일 데이터가 나오고요. 미국에서는 11월 한 달 또 고용 지표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카오라는 곳이 1999년 중국으로 반환된 지 25주년이 되는 기념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왼쪽 그림, 카리커처 그림에 나오는 분이 누구냐면은 프랑스의 올해 71세가 되는 어떤 여자분이에요. 근데 이번에 남편 되는 사람이 아주 나쁜 놈인데, 자기 결혼한 분명히 부부 사이고 자기 아내인데 25년 넘게 이 아내한테 마약을 먹이고 다른 남자들로 하여금 이 여자를 집단 강간하도록 이렇게 강요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프랑스 사회는 물론이고 유럽 사회 전체가 굉장히 지금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이분 여자 이름이 뭐 지셀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굉장히 그 자칭 문명국이라고 자칭하는 프랑스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일이죠. 굉장히 잔인하고 그런 반문명적인 그런 범죄 행위인데, 이 남편이 그 범죄자죠. 그 혐의를 받고 있는 남편이 재판에서 최고 법정형인 20년 징역형을 선고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자, 토요일 이 12월 21일이 되면은요, 북유럽과 남유럽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군사 안보의 공동 대응을 논의하는 회의를 엽니다. 올해는 핀란드 총리가 주재를 하는데, 여기 왼쪽 사진에서 왼쪽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보이는 분들이 그 울프 크리스토슨이라고 이제 스웨덴의 총리고요. 그 옆에 여자분이 가이아 칼라스라고 유럽연합의 그 국방안보 장관이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분이 안경 쓰긴 분이 페테리 오르포라고 핀란드 총리, 주최국의 총리죠. 그 다음에 그 옆에가 지오르지아 멜로니라고 이탈리아 총리죠. 지금 트럼프하고 굉장히 사이가 좋아가지고 트럼프의 그 유럽연합 파트너로서 이분이 떠오르고 있죠. 그 다음에 제일 오른쪽이 이제 키리아코스 미츠오타키스라고 그리스 총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와 그리스는 남유럽이라고 할 수 있고, 핀란드와 스웨덴은 북유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북유럽과 남유럽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그 안보에 공동 대응을 하자 하는 회의를 핀란드 헬싱키에서 핀란드 총리가 주재를 합니다. 그리고 역시 토요일에는요, 윈터 솔스티스, 그러니까 하지 동지 할 적에 그러니까 겨울밤이 가장 밤 시간이 가장 긴 날이 동지 아니에요. 12월 22일. 그 윈터 솔스티스를 기념하는 일출 기념 행사가 영국의 그 스톤헨지라고 있죠. 그 영국의 그 스톤헨지에서 열리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세계는 지금 뉴스 잉글리시와 G2 글로벌 투자에서 전해드렸고요.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주제로 세계 각지의 소식을 정리해서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다양한 소셜 미디어 채널로 이런 컨텐츠를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컨텐츠, 그리고 저에게도 유익한 그런 컨텐츠를 널리 알려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